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경북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봉화군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살 복합 영농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추진합니다. 대구 수성구는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체 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도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경북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청 앞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22일은 짝수인 날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데 홀수인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리 잘 몰라서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 통과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제 운행 단속 중이거든요. 네. 대구에서고요. 다음부터는 시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경북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한 탓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청사안 주차장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가 하면 도청 바깥엔 미처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네, 홀수인 차량이 들어오면 일단 2부제 운행 시행 중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 있게 멀리서 출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들어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내년 상반기부턴 무인 단속 시스템이 가동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 조치 시행 효과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봉화군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살 복합 영농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규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해 판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농사와 영농에 활용하는 햇살 복합 영농. 지난해 봉화군은 도촌리와 화천리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햇살 복합 영농은 남는 전기는 다시 판매해 농민들의 소득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축사나 버섯 재배사를 비롯한 농업시설에 적극 설치해 농가 소득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올해 농림축산 분야에 897억 원을 투자해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집중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 활성화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가용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봉화군은 농업 인구가 70% 가까운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고추, 수박, 벼, 한우 등의 대표 작목을 특성화시키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R&D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생활 SOC 사업을 유치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인력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농업 자동화 시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 작물 개발도 추진됩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봉성면 금복리 일원의 사업비 50억 원으로 작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산림 수목원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농산물 집판장을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및 친환경 인증센터를 운영해 친환경 인증 농가의 인증 편의와 인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미래 농업의 핵심은 과학 영농과 친환경 농업으로 보고 관련 사업과 연구를 통해 친환경 농업 중심지로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만큼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든 요즘 수성구는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체 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늘리고 묵은 주차 갈등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나선 수성구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범어이동 커뮤니티 센터. 마을 협동조합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네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 지 3년째. 어느덧 동네 사랑방이자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마을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행사 또 뭐 축제 같은 이런 걸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해나가니까 더더욱 보람이 있죠. 수성구가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동호회 활동과 공동육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주택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조성합니다. 구비로 이제 예산 지원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공동체 공간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거기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 아파트 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수성구는 올해부터 특히 주차난이 심한 두산동과 가까운 드란길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인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 자리를 만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드란길 지하주차장을 이제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용역 중인데 아마 한 300억 정도 예산 규모로 해서 주차 면수는 한 260에서 270명 정도. 소통으로 하나 되는 마을. 수성구는 올해도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예천군 신년기획 마지막 순서는 보육과 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예천군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경로당 시설에도 예산을 투입해 모든 계층이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예천군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전혀 없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도 도움이 넉넉하게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매달 교사 처우 개선비 10만 원이 지급되며 명절에 휴가비도 지원됩니다. 이번 달에 처우 개선비랑 명절비랑 총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유아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동절기에 난방비, 하절기에 냉방비를 어린이집별로 개소당 월 연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에 공사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1년에 하나씩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노인 복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들어 3곳의 경로당이 새로 지어지고 50여 개소가 정비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경로당 한 곳당 운영비가 5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투척용 소화기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보육시책과 노인복지시책을 통해 예천군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구 황남초등학교 자리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건립키로 하자 주민들이 활용 방안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리단길 등 경주의 관광 명소와 인접한 황남초등학교입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용강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사전 논의도 없이 발명 체험 교육관을 확정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황당하고 교육청의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맡겠다 해가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정된 발명 체험 교육관의 시설 요건은 대지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황남초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근 폐교 부지인 오릉초등학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발명 체험관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자식 둘을 키워봤지만은 물론 애들이 과학 쪽에 흥미를 가지고 이런 게 좋은 일인데 굳이 여기 황남동 입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부산 등과 경합해 어렵게 유치한 시설로 사업 방향을 틀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 공간에다가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담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고 해가지고 타시도에도 경쟁을 했는데 그 타시도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공모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 공간 활용에 대해 경주시의 입장도 소극적입니다. 근데 그 부지 자체가 경상북도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 공모 사업 그 확정되기 전에도 의견을 많이 개진했거든요. 했는데 그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저희 땅도 아닌데 저희가 뭐 여론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쇠락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국내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황남동의 요지.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뉴타운이 들어서고 있는 대구 동구 안심 일대가 중금속과 기름 등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멘트와 연탄 공장들이 운영되면서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이곳은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대구 동구 안심 뉴타운 일대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중금속과 각종 오염물질들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의 최고 농도는 기준치의 17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과 카드뮴도 2배에서 3배를 넘어섰습니다. 땅의 기름 오염들을 나타내는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농도 역시 기준치보다 무려 89배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땅의 깊이는 최대 7m, 축구장 9개를 합친 넓이에 달합니다. 토양 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돌아간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 재검토를 해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오염의 원인이 50여 년 동안 자리한 공장들의 관리 소홀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각종 오염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땅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되는 지역들은 보통 보면 공장 부지나 또는 시멘트나 연탄 같은 것들을 야작했던 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이용된 곳이라서 오랫동안 오염이 축적된 것으로. 뉴타운 개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앞으로 6개월 동안 168억 원을 들여 땅을 모두 정화한 뒤 다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화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서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몇 개월만 좀 지나면은 주변의 시민들께서 이 오염 문제는 전혀 염려 안 하시고. 오는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 안심 뉴타운. 시멘트와 연탄 가루에 이어 이번에는 각종 오염 물질들로 사업 추진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핑크빛 미래를 그리던 안심 뉴타운에 각종 발암 물질들이 검출되면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경 기자, 이 오염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땅속 아래로 7m까지나 오염이 됐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화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환경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 즉 연료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각 지자체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염 방지 시설이 없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또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토양오염의 정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 법에 따라서 안심 연료단지 업체들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이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소나 납 등의 중금속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지역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또 펜스 등이 세워져 있어서 인근 주택가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상업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은 반드시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소나 납 같은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봤을 때 168억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네, 사실 아직까지 이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대구도시공사 측에서는 이번 토양오염 원인 제공자로 꼽히고 있는 공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염물질 제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역시 해당 공장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보여서 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예산 문제도 문제지만요. 만약 이 오염물질 처리가 이루어지면 처리된 오염물질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졌나요? 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에 국토환경연구소라는 환경 전문업체에 이번 환경오염 검사를 의뢰해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네. 하지만 정화 작업을 어떤 업체가 담당할지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해당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았고 입찰이 끝나면 해당 업체에서 정화 처리 장소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정리까지 잘 돼야 할 텐데요. 뉴타운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구도시공사는 환경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오염의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정말로 100% 정리가 가능한 것인가? 또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날리거나 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측은 이번에 오염된 흙을 모두 퍼내고 옮기는데 앞으로 6개월에서 최대 7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정화 작업이 끝나면 이전에 계획해 왔던 대로 뉴타운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올해 9월까지는 오염 토양이 모두 정화됐다는 검증을 마치고 2021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 6월에는 뉴타운 준공을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깨끗하고 건강한 신도시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안심 뉴타운 추진 상황에 대해 김성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40여 년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성록이 장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써보신 분, 우리 물건을 써보고 역시 거기 대장간 물건 아니면 안 돼 하고 써보신 사람만이 또 찾아오고 또 그분한테 소문 듣고 또 오고 그러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입소문이 미국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원예용품 톱 10위에 오른 겁니다. 구매 후기에는 어떤 작업이든 매우 쉬워졌다, 200% 만족한다, 본인이 쓰려고 하나 샀다가 좋아서 친구들 것도 2개 더 샀다는 등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 지난 2016년 취재 후 2년 만에 영주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라 호미 제작이 한창이었습니다.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달아오른 쇠를 꺼내 두드리고 구부리고 손잡이까지 달아 호미 하나를 완성합니다. 단골 손님들 발길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한 60이 넘었는데 하여튼 결혼하고부터는 이게 필요하면 여기 자주 들렸어요. 그리고 또 수리도 잘 해주시고 전국에 이렇게 영지에 대장간 이런 게 몇 군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입니다, 영지에. 이번 이슈에 성록이 장인 본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마존 사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 큰 거다 하니까 깜짝 놀랬지요. 놀래고 나름대로 저도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좀 엄청 좋았죠. 해외 주문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수출이 시작된 뒤 한 해 주문량이 1000여 개였는데 이번 달에만 주문량이 1000여 개에 달합니다. 성록이 장인은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기술을 전수해 대장간을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2명도 모두 60대입니다. 예전에 한 해 한 해 가면 나도 이제 오래 못 할 거고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은 대장쟁이가 대한민국에는 거의 이제 없어진다. 맥이 끊긴다고 봐야 돼.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3대 업종 닫고 힘든 직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젊은 분이 좀 뜻 있는 분이 맡아가지고 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후계자가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말까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초등 5, 6학년 코딩 교육 의무화와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 과대 광고 학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 상담이나 개인 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학원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은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상수 대구시의원이 동부소방서 이전터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상수 의원은 2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부소방서가 옮겨가고 남는 터에 대구 글로벌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교류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대구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제1기 행복맘스 출산교실 참가자 45명을 모집합니다. 행복맘스 출산교실은 한의학적 산전 산후관리와 육아용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 14일부터 보건소 2층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3월 13일까지 보건소 육아용품 대여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종합민원실에서 설치된 모유수유실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제94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은 여성의 모유 수유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5년부터 직장 및 공공기관 내 모유 수유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장과 2019년 수성구의회 의정 운영 방향과 지역 이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수성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의회도 주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설 명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수성구에 걸린 현수막이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이 서로 다른 수성구의회 의원들 일부가 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내걸었는데요. 과거에는 뭐 자신이 속한 정당명을 좀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내걸었었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지난 7개월 동안 의원들 간에 당은 다르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예. 협치하자는 분위기가 확장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또한 또 우리 구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 현수막에 당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오로지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인사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예전에는 좀 일당 독식 체제였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의회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은 그 민주당이 10석, 네. 자유한국당이 9석, 정의당이 1석입니다. 예. 이러한 분포 구조는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한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핵심은 협치다. 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뒤에서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을 만나고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표현하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로 화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초선 의원들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니까 의욕은 높지만 또 이제 배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협력하고 화합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신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우리 수성구의 의원 20명입니다. 20명 네. 중에 60% 그러니까 12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이 그냥 단순한 초선 의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통일 운동을 했다거나 또 협동조합 운동을 했다거나 예.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초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네. 뭐 아주 훌륭한 우리 의원들이 많고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돌아서 네. 교육하고 또 교육받고 예.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방자치 혁신 사례 연구 모임이라든가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연구회 등 예. 벌써 이미 2개의 연구회를 만들었고 예. 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못다 이룬 것들 또 함께 할 거고 예. 또 그다음에는 인권 교육을 이번에 대구 인권 사무소에서 예.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우리 의원들이 인권 교육을 직접 받아보자 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예. 이게 의원들이 모여서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집행부와의 관계, 뭐 어떤 분들은 건전하고 건강한 갈등 관계, 또 견제도 해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소속의 구의 의장은 우리 수성구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대구의 다른 8개 구군 의장들이나 그 구청장들이 수성구 의회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런 걱정은 참 기우였다라고 말을 또 드리고 실제로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발목 잡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발 맞추어서 네. 함께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집행부와의 관계 비롯해서 의원들의 활동, 또 의회 전체 활동, 지난해 평가라 그럴까요? 한 말씀만 더 해주실까요? 어떠세요? 예, 지난 7대 구의회와 혹은 8대 구의회를 비교해 보면은 물론 그 7대에도 잘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 8대에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 연구하고 어떤 프로그램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우리 네.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또 뭐 조례 중에서 한글 사랑 진흥 조례라든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같은 예. 딱 시적절한 조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재단의 뭐 지역 뭐 5분 발언이라든가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성구의회 활동 계획까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201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함께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남 분당과는 달리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 강력한 규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한의 완충 장치도 없이 이제 고스란히 주택시장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재생사업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수성구는 높은 아파트가 있는 데도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한 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보존해야 할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같이 동 단위로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을 하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또한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달라고 공론화하였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요즘 뭐 행정도 굉장히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까지 하시는데요. 도시 재생에도 그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뭐 일자리,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임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봅니다. 교육 문제와 일자리 창출. 네. 또 하나 굳이 더 하자면은 서민 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 수성구는 교육도시입니다. 이 브랜드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별적으로 입시 컨설팅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청년 일자리를 우리 또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즘에 뭐 많이들 다 아시겠죠? 지금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요즘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예천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해외 연수 문제, 또 의회 업무 추진비 문제 비롯해서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또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데요. 수성구 의회는 뭐 다른 지역 얘기긴 합니다만 수성구 의회만의 어떤 좀 방안, 대책들 갖고 계신가요? 예. 어떻습니까? 예. 핵심은 공개입니다. 공개. 예. 그래서 우리 수성구 의회는 해외 연수 보고서와 심사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녀온 싱가포르 연수는 올 3월 달에 국외 연수 또 보고회를 가집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진 견문을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최대한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경비에 관련된 문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점의 그 의혹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공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신뢰가 더 쌓이지 않나. 이게 좀 신뢰라는 건 시간이 더해지고 지속돼야 되는데요. 그런 신뢰 관계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잘 수성구에서는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그 주민 민원 해결이겠죠.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는 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지금 지난 11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우리 이제 집행부와 함께 각 의원들이 행복수성 공감 토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민들을 직접 모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진정성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또 의원별로 민원 처리 내역도 작성을 하고 또 우리들이 발간하는 소식지나 의회보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민원의 핵심은 우리가 그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의원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뭐 민원을 듣고 또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이 직접 마이크 들고 네, 의장님이 마이크 들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 있는 거 직접 해결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뉴스에서 의원 발언대라는 코너에 참여하셔서 지역 현안을 직접 취재하고 지역 주민도 듣고 하셨습니다. 그때 좀 어떠셨나요? 이 방송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때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출연한 것도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도 우리 이제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그 민원이 또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역시 우리가 구의회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회가 바로 구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시민들, 구민들 만나시면 다양한 얘기 들으시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최근에 어떤 소통하셨고 기억이 나시는지 또 보람도 있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때로는 지금 민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이게 쉬우면 오지를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지만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원 중에 하나는 이제 상대가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도로가 잘못되어서 포장을 하라 뭐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민원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해주면
또 상대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잘 이끌어내서 네. 해결을 해야 되지 예. 한쪽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탈무드를 많이 좀 읽어야 되겠네요.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요, 너무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중재한다라는 거, 예. 중개한다라는 거, 예. 조율한다라는 거. 예. 이게 단어는 쉬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경청한다는 예. 표현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예. 실제로 우리가 음.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네. 나의 일처럼 경청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때까지 이제 쌓였던 그 마음들이 이제 다 풀리고 네. 또 해결돼야 할 민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네.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또 저희들 할 일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이게 꼭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민원을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마음이 좀 풀려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하나의 또 우리 의장님만의 노하우로 예. 네, 다른 예. 분들도 많이 그렇게 예.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교통봉사를 지금 뭐 의원 되시기 전부터 예,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예. 지금 최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예, 제가 그 구연을 시작한 것은 2014년인데 네. 2012년부터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만촌 일동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제가 201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해수로 치면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한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동네 주민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의 등하교를 안전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예, 결국은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동네의 수천 가구가 네.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해수로 한 2년, 3년만 더 하면 이제 10년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동네 주민들에게는 제가 네. 10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야. 10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네.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받을 사람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네. 그 일 뭘 아침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평일날 한다는 거는 대단하시네요. 참 네. 쉽지 않은 일이라서 네. 제가 누가 꼭 인수인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의원이 되신 건데 그 처음에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고 의정 활동도 계속 꾸준히 지금처럼 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예. 앞으로 어떤 운영 철학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행복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보다 어려운 이웃들, 서민들을 위한 구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사람의 괴로움은 모르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또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교육비 네. 경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 지방 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비유를 해주셨는데 가마 매는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과 더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나눈 얘기만큼만 더 부지런히 성실히 띄워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